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 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옥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곧 늙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담요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뱃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7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가난한 영국 지주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5 아들 중 셋째였습니다. 14세에 그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의 견습생이 되었고 배에서 외과의로 일했습니다. 걸리버는 6년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원주민의 관습과 관습을 관찰하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영양의 배를 타고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끔찍한 폭풍에 빠졌기 때문에 중간도 지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바위에 부딪혔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많이 배에 탔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파도에 실렸고 기적에 의해 배가 해변으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폭풍에 너무 지쳐 땅에 밟히자마자 근처 잔디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 광선이 걸리버를 깨웠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팔, 다리,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까지도 작은 밧줄로 땅에 묶여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걸리버의 가슴을 간지럽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손가락만한 작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릴러퓨션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고 바늘과 같은 수천 개의 작은 화살이 걸리버의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는 즉시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왕의 명령에 따라 음식이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원주민이 걸리버의 입으로 계단을 올라 과일, 고기 바구니를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걸리버가 모든 것을 먹었을 때 그는 특별히 제작된 플랫폼에서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는 많은 미니어처 체인으로 왼쪽 다리에 묶인 거대한 사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방이었지만 그 안에 거인은 4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릴러퓨션즈의 회의에서 왕은 걸리버에게 600명의 하인의 직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위해 옷을 꿰매고 심지어 소형 매트리스로 친구를 꿰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은 거인이 친절하다고 확신하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걸리버 걸러버는 전국을 많이 여행하고 릴러퓨션즈의 관습과 언어를 공부했으며 휴일과 퍼레이드에도 참여했습니다. 한때 걸리버는 왕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릴리푸티아가 이웃 섬에 있는 블랙푸스쿠 제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릴러퓨션즈가 브를스컨즈와 올바르게 계란을 부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릴러퓨션즈는 날카로운 끝에서 브를스컨즈는 둔기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러퍼트의 왕은 적이 함대를 준비했고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걸리버는 긴 밧줄을 잡고 적군함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는 각 배에 밧줄을 묶어 릴러퍼트의 해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배에서 유일한 경비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거인에게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상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에 대해 왕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걸리버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왕 자신이 거인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왕국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걸리버는 비밀의회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걸리버는 해안으로 가서 부러진 배를 떠났습니다. 배를 빠르게 수리한 거인은 서둘러 릴러퓨션즈의 나라를 떠났고 6마리의 작은 살아있는 소, 2마리의 황소, 같은 수의 양과 순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걸리버는 영국 배를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것에 그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걸리버의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